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89호 제3연 기사입니다. 광명시 시청각 장애인용 TV 무료 지원. 광명시 시장 박승원은 오는 6월 18일까지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TV 무료 지원 신청을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시청각 장애인용 TV 보급 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TV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된 시청각 장애인 및 국가보훈처 등록 눈, 귀 상위 등급자이다. 단,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TV를 보급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올해 지원되는 시청각 장애인용 TV는 풀 HD TV 40평 스마트 TV로 블루투스 기능을 탑재해 무선 이어폰 보청기 활용 가능, 기존 점자 버튼이 적용된 전용 리모컨과 함께 음성인식 리모컨 추가 제공, 방송화면과 자막 수어 확대 화면 분리를 동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기기별 음량 다중 출력 기능 등 향상된 접근성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시청각 장애인용 TV 보급 전용 홈페이지 tv.kcmf.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자 미디어 재단 1688-4596에 문의하거나 시청각 장애인용 TV 보급 전용 누리집 tv.kcm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 복지는 공정한 사회로 가는 토대. 광명의 어디에서 살든 균등한 삶의 질, 최소한의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018년 7월 취임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모두가 누리는 희망복지 실현을 목표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복지 향상에 힘써왔다.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조직 개편으로 복지 관련 부서를 정비하고 사회복지 기능을 강화했으며 2020년 장애인 복지과를 신설해 복지 부서를 5개 부서로 확대했다. 광명시는 모든 시민이 최소한의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노력해왔다.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 -7단계 복지 지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광명시는 복지 안전망을 7단계로 촘촘하게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1단계 맞춤형 복지급여 지급, 2단계 긴급복지 지원, 3단계 생계유지 복지 지원, 4단계 물품, 서비스 지원, 5단계 광명희망나기 운동본부 지원, 6단계 광명핀셋 지원, 7단계 광명희망띵동 사업으로 법적 제도적 지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까지 살피고 있다. 특히 광명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을 돕기 위해 지난해 9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광명희망나기 운동본부와 연계해 광명만의 복지 안전망인 광명핀셋 지원 발굴단을 구성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곳곳을 살펴 어려운 시민을 찾아내고 광명희망나기 운동본부는 코로나19 스탑 희망릴레이 성금을 지원한다. 현재까지 광명핀셋 지원으로 도움을 준 시민은 1244가구 4억 5천여만 원에 이른다. 올해 2월에는 취약계층을 더 촘촘하게 돌보기 위해 광명희망띵동 사업을 시작했다. 띵동 사업단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돌봄 취약 중장년층 가정을 방문해 후원 물품을 직접 전달하고 건강과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1780가구를 방문해 1371가구의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이외에도 민관 협력으로 광명희망 체인지홈즈 사업단을 구성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역, 집 청소, 집 수리를 한 번에 지원하고 있으며 행복나눔 발레터, 이동세탁 차량, 운영으로 신체적 어려움으로 발레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찾아가는 세탁 지원을 하고 있다. 시민이 참여하는 민간 안전망도 촘촘하게 구성했다. 18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340명이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9년 2월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통장을 비롯해 주민밀착형 직종인 고시원, 아파트관리소, 돌봄기관, 야쿠르트 배달, 도시가스 검침 종사자와 일반 주민 등으로 구성된 광명수호 천사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 보호, 아동보호 전문기관, 홀몸 어르신 공동가구 조성. 박승원 광명시장은 사회적 약자 보호에 누구보다 앞장서왔다. 2019년 아동학대 업무를 전담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우리노무사 상담소, 홀몸 어르신 공동가구, 장애인 복지티운을 설치했으며 올해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조성해 사회적 약자의 더 나은 삶을 응원하고 있다. 2019년 2월 22일 문을 연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박승원 광명시장의 기관 설치 공약 중 첫 번째로 지킨 성과다. 광명시는 이전까지 광명시 아동학대 문제를 인근 경기시 흥아동보호전문기관에 맡겨 처리해왔으나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로 아동학대 예방뿐 아니라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상담실, 심리검사 치료실, 보호자 대기실 등을 갖추고 1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개관 후 올해 3월까지 688건의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처리했으며 지역 전문기관과 연계해 아동학대에 적극 대처하고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예방교육에 나서는 등 아동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2019년 7월 31일 시청 종합민원실에 개소한 우리노무사 상담소에서는 공익노무사 2명이 취약노동자 권익보호와 영세사업주 노무관리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면상담 178건, 전화상담 74건,
현장 컨설팅 9건 등 총 261건을 상담 지원했다. 홀몸 어르신 공동가구는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 독거 어르신에게 거주지를 제공해 양질의 주거 서비스를 지원하고 외로움과 고독감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공동가구는 철산 2동 연립주택 1층, 약 24평, 에 방 3개, 거실, 화장실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3명의 어르신이 거주하고 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구축과 직업훈련 지원을 위한 장애인 복지티운은 2019년 10월 1일 문을 열었다. 장애인 복지티운에는 광명시립 성인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광명시립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센터,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광명시지회가 입주하여 장애인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올해 4월 1일 문을 연 이동 노동자 쉼터는 대리운전,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요양보호사 등 이동 노동자들이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광명시는 이동 노동자들의 휴식뿐 아니라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률, 노무, 금융 및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사회적 약자도 차별 없이 평등한 삶을 누리고 튼튼한 사회안전망으로 복지사각지대 없는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복지는 공정한 사회로 가는 토대다. 시민이 모두 행복한 광명시를 만들기 위해 맞춤형 복지로 당장 내일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모든 시민이 안전한 광명시를 만들어 가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본격 시작. 광명시, 시장 박승원은 광명동굴 주변, 가학동 10번지 1원,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주민 공람을 6월 11일까지 실시한다. 토지 소유자 등은 광명시청 도시계획과에서 사업계획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등을 공람할 수 있다. 시는 내년 상반기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하반기에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 2023년 보상에 착수해 2026년 준공할 예정이다. 광명동굴은 2015년 4월 유료 개방 이후 6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100대 대표 관광지에 3회 연속 선정되는 등 대한민국 최고의 동굴 테마파크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 광명시는 광명동굴 외에도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자 광명동굴 주변 약 56만의 자연문화관광 쇼핑이 어우러진 광명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한다. 시는 2018년부터 민간 자본을 유치해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 사업 추진에 나섰다. 광명도시공사가 사업자 공모를 통해 2019년 12월 NH투자증권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했으며 2020년 2월 민간합동법인인 광명문화복합단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PFB를 설립했다. 광명시는 광명문화복합단지를 독특한 자연환경과 창의적인 문화활동이 조화된 개방형 문화복합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문화시설, 상업, 주거, 기반시설 용지를 균형 있게 계획하였으며 근린공원 내의 주민을 위한 도서관 건립 등 공공기여 방안도 포함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광명역세권지구, 광명시 흥테크노밸리와 연계해 활력 있는 경제도시, 일자리가 풍부한 자족도시를 실현할 성장 동력이다며 광명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지역아동센터의 돌봄인력 한시 지원.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방지와 종사자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에 한시적으로 돌봄 인력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월과 4월 지역아동센터 돌봄 인력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23개소의 돌봄 인력 26명을 6개월간 한시 지원하기 위해 예산 1억 8,119만 4천 원을 편성했다. 돌봄 인력은 지역아동센터별 공개 모집을 통해 채용된 종사자는 6개월간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신동헌 시장은 코로나19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업무가 많이 과중되고 있다며 돌봄 인력 한시 지원으로 종사자의 업무 부담 경감과 더불어 아동보호 서비스가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재난기본소득 6월 1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개시. 광주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2차 광주시 재난기본소득 방문 접수를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3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해 2021년 3월 8일 24시 기준 광주시민에게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 중에 있으며 6월 한 달간은 온라인 및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코로나19 방역사항 유지를 위해 방문 신청은 6월 1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별 오부제, 출생연도 끝번 기준을 실시한다. 출생연도 끝번이 1과 6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출생연도별 오부제는 6월 첫째 주는 1959년 이전 출생자, 둘째 주는 1960년생부터 1969년생까지, 셋째 주는 1970년생부터 1979년생까지, 넷째 주는 1980년 이후 출생자이며 토요일은 해당 연도 미신청자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6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는 오부제를 미적용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동헌 시장은 제2차 광주시 재난지원금은 전액 광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겪는 어려움의 파고를 넘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 곤지암 로타리클럽,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에게 사랑의 집수리. 광주시 곤지암 로타리클럽, 회장 정기원, 승장호, 은 28일 곤지암읍 열미리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 가구를 찾아가 사랑의 집수리 봉사를 펼쳤다. 이날 집수리 봉사에서 곤지암 로타리클럽 회원 12명은 각자의 물품과 재능 기부를 통해 저소득 가구의 노후된 싱크대 및 수납장 교체, 도배, 전등 교체 작업을 지원했다. 집수리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노후된 집을 이렇듯 새 집처럼 만들어줘서 고맙다며 곤지암 로타리클럽 회원들에게 감사하단 인사를 건넸다. 이와 관련 이용호 곤지암읍장은 지역 내 다양한 복지 욕구에 발맞춰 맞춤형 복지가 지원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곤지암 로타리클럽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랑의 집수리를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으며 곤지암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저소득 주거 환경 취약계층 21가구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